네, 안녕하십니까. 장기표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오후입니다. 그런데도 이 국민의 소리 장기표 유튜브 방송을 좀 계속하려고 사무실에 나와서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여러 대학에서 총학생회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후보감도 없답니다. 서울대학의 경우에 지난달 28일까지 총학생회장 후보 등록을 받았는데 후보 등록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답니다. 이 총학생회장 할 학생만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과대학, 사회대, 심지어는 사회대라는 게 가장 학생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는 데거든요. 또 인문대, 또 자연대, 또 사범대, 또 자유전공학부 등의 학생회장 할 지금 후보가 없답니다. 그리고 또 이 성균관대학도 그렇고 또 한국외대, 서강대 신문에 난 게 이런 정도인데 아마 전국의 대학들이 다 비슷하겠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이 보도한 신문에서는 코로나로 말미암은 비대면 수업을 하다가 보니까 학생들이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나. 또 여기다가 너무 그러니까 실용주의, 나는 이것이 과연 실용주의인지도 의문이지만 하여튼 먹고 사는 문제, 말은 소위 스펙 쌓기에 몰두하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국민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국가적 비극이고 위기입니다. 사실 경제 성장이 안 되고 국가 완보가 위태롭고 교육이 그냥 엉망이고 하는 것, 이것만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 열정이 만약에 없다면 저는 이거는 더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원 중에 가장 중요한 자원이 뭐겠습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젊은이들에게 그럼 이거를 혹도 우리 학부모들께서는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는 무슨 학생운동에 이런 데 관여하지 아니하려 그러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데 이렇게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행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런 측면도 좀은 있습니다만 국가적으로는 이래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젊은이들이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사회의식이 있고 정의감이 있고 불의를 보면 분노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않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요즘 우리 사회에 얼마나 불의가 만연해 있습니까? 굳이 문재인 정권만 두고 할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젊은이들이 이러한 이 사회적인 잘못을 말하자면 혁파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거는 우선 국가적으로도 위기고 그 개개인 젊은이들한테도 저는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젊은이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도 안 되고 개인적으로도 잘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이거는 인류에 대한 경종이자 교훈입니다. 지금까지와 같은 삶의 방식, 국가 운영 방식은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그리고 교훈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누가 바꿉니까? 젊은이들이 바꿔야 됩니다. 젊은이들. 근데 젊은이들이 말이죠. 현재의 세상을 전제로 하고 여기 어떻게 나도 한 달에 끼어서 취직해보겠다 하는 이런 마음만 갖고 있다면 어떻게 세상이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젊은이 여러분, 정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당당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도
이러니 세대사적인 대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 이것을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내가 역할을 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요, 내가 오늘 여기 뭐 짧은 시간에 우리 청년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태일이라는 사람 아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잘 모르기도 할 겁니다. 바로 어제 전태일 동지 50주기 추도식을 맞이해서 여러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전태일이라는 사람은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그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한 몸 희생해야 됐다 해가지고 분신자결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얼핏 생각하면 분신자결을 했으니까 굉장히 과격한 것 같지만은 저는 이 사람을 좀 잘 압니다. 아는데 정말 인간성이 된 사람입니다.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주 성품이 정말로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 타인에 대한 이 배려, 사랑이 지극한 사람입니다. 또 공부를 또 얼마나 하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한 말 중에 제가 참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공통된 약점은 희망함이 적다는 것이다. 굉장히 약점이다. 희망함이 적다는 거예요. 전태일은요, 여러 가지 훌륭한 점이 있지만 내가 전태일한테서 가장 감동하는 것은, 이 사람은 나이도 뭐 20살 젊어요. 나이 22살에 죽었으니까. 또 구두 닦기, 신문 팔이, 뭐 리아카, 뒷미리 이런 거 하면서 살아가면서, 공부라고는 초등학교 과정 4학년, 4개 학년, 고등국민학교, 중학교 과정 그것도 1년, 겨우 1년도 안 되는 거. 여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인간적인 정을 나누며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세상을 내가 건설하고 싶다 하는 이 꿈과 이 집념을 한 번도 포기한 일이 없어요. 난 이것이 너무너무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뭐 어디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서로 사랑하면서 인간적인 정을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내가 그러고 그걸 만들겠다. 이런 꿈과 집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하면 뭐 좋기는 하지만 인간이라면 또 개인적인 행복도 추구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뭐 죽고 말았지 않냐? 죽고 말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일찍 죽은 것은 굉장히 비극적이지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일부 계층에서는 하는 전태일이가 젊은이들한테도 굉장히 영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소개할 말이 있는데, 일제시대에 민태원 선생이라는 수필가가 있었는데, 이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청춘예찬. 청춘예찬. 그 청춘예찬은 내가 지금 오래돼서 잘 모르지만 내가 몇 개 보면,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이 좋다 이거야. 그래서 청춘, 너의 두 손을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이거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는 뛰노의 심장의 거성과 같이 힘이 있다. 청춘의 피가 뜨거운지라. 인간의 동산에는 사랑의 풀이 돋고 이상의 꽃이 피고 희망의 노래 뜨고 연락의 새가 온다. 이렇게는 청춘을 진짜 예찬하는 겁니다. 청춘이 좋다. 그렇습니다. 청춘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이처럼 일제시대, 이 1930년대에 있은 거리거든요. 일제시대에도 이 청춘을 말하자면 예찬할 수 있을 만큼 청춘의 그 꿈과 희망이 정말 돋보였는데, 이 자우림요, 저 가수 있잖아요. 이 노래 나온 지가 벌써 한 최소 15년 내지 20년 되지 아마. 그 노래를 보면 이렇습니다. 가사가요. 젊은 나를 고뇌하네. 젊은 나는 내 젊음을 절망하네. 나의 두 눈은 공허를 보내. 이런 식입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우리 젊은이 여러분. 자우림 노래 나오는, 이것도 제목은 청춘예찬인데, 젊은 나를, 젊음을 절망함.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뭐, 내 이 말씀 위에도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고, 또,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한 청춘은 청춘다워야 됩니다. 이것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 부모님께요, 몇 말씀 드리겠는데, 내가 어디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 이 젊은이들이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냐고 한 데는 부모, 특히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 그럽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청년들의 어머니 여러분, 또 부모님들, 저는 우리 애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말하면 자식이 되면 좋겠습니까? 공부 잘하고, 공부 1등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또 뭐 관직을 나간다면 또 높은 관직을 갖고, 이거 바라십니까? 그거 바라는 건 옳습니다. 또 그런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저는 옳습니다. 저는요, 저는 실제로 우리 애들한테도 이렇게도 말도 하고, 또 진심으로, 이건 뭐 거짓말은 아닙니다. 우리 애들이 공부 1등하고, 뭐 취직도 좋은 데 갖고, 이것보다 더 우리 애들이 이런 애들이 됐으면 좋겠다 한 게 뭐 있는데, 뭐냐? 어디 경쟁에서 패배하더라도, 뭐 시험에 치는데 떨어지더라도, 지가 한락하는 게 안 되더라도, 거기에서 낙담하지 않는 거. 그런 애들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했어요. 왜? 우리 애를 위해서. 왜? 계속 1등 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또 1등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1등을 안 하더라도 전혀 실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요, 우리 속담에 우리 어른들은 이런 말을 옛날에 많이 들어봤는데, 젊을 때 고생은 사수도 한다. 저는 이것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리. 젊을 때 젊을 때는요, 고생을 좀 해봐야 됩니다. 너무 그러니까 고이 키워 놓는다고 해서 우리 애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요즘, 제가 건강진입니다. 나는 너무 자식들을 고생 안 시키고 막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냐. 이거는 자식을 위해서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래서 서유럽 여러 나라들은, 특히 호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도 그렇고, 다, 대체로 다 그런데, 여기는요, 대학 딱 들어가면요, 부모로부터 거의 독립합니다. 물론 그 사회는 독립해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왜 이러냐?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야. 부모가 그 자식 인생을 살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 나가는 게 부모의 짐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애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부모들도 너무 자식들을 과보하면 안 되겠다. 이 과보하는 것은 자식들을 위해서 안 좋은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저 말씀이 좀 다소 너무 주관적인 또 약간 좀 건방지기도 한 또 그런 말씀일 수도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또 기성세대로서 또 부모로서 드린 말씀이니까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우리 젊은이들이 좀 기백을 가져야 됩니다. 젊은이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시장 장학도 한번 해보려고도 하고 이것이 사회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개개인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